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오늘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자, 질문 108번째입니다. 4.3에 대하여 북한이 지령을 내리거나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북한이 지령을 내리거나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4.3 사건에 대해서. 자,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태영호 의원이 김일성의 지시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서 북한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령을 내리거나 지원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 북한이라는 것은 북한에 가 있는 박한영의 남로당이나 또는 북한에 가 있는 북한의 그 북로당 수괴인 김일성 양자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답을 한번 봅시다. 4.3에 관련한 북한의 지령이나 지원한 직접적인 근거는 남북 통일이 된 후 북한 자료가 나타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남북한의 자유통일이 되어야 된 뒤에 북한의 자료가 공개되면 그때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러나 4.3 사건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이 지령을 내리거나 지원한 사실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1948년 3월 19일자, 그러니까 4.3 사건이 일어나기 3주 전이죠. 주한미 육군사령관 정보참모부 주간 요약 보고서 제131호에 따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평양 라디오는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대중집회에 관한 장황한 프로그램과 성명을 통해 남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이어갔다. 선제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동포들이여, 미국인들은 남조선에 대해서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조선인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 한다. 우리의 조국을 분단하려는 미국인들의 극악무도한 음모를 분쇄하자.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평양 라디오에서 남조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북조선의 금전적 지원이 북조선 관리에 의해 처음으로 시인되었다. 공산주의 연사는 북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보내진 성금은 남조선 인민에 대한 북조선 인민의 피가 끓는 형제적 지지를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남로당에게 50선거 저지를 지령하고 재정적 지원까지 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1946년 1월 3일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책임비서가 조선공산당 각급 및 지부 책임비서에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의 조선 문제에 관한 각급 및 지부에 대한 지시라는 제목의 지시문을 살펴보면 신탁통치 지지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동원선전 등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당 및 지부는 1월 10일까지 그들의 활동 내용을 북조선 분국에 세밀하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지시문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남한의 조선공산당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지령하에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7년 2월 25일자 3.1 기념투쟁 제6차 지령문 3.1운동 기념 간파 전개에 관한 건에 김일성 만세가 등장하게 된 것이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외로 4.3 사건의 전 과정에서 북한이 지원한 관련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것들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41항입니다. 첫 번째 1항 1947년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문 받은 한 여간첩은 국제공산당이 북한에 2곳의 간첩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 훈련받은 제5열 분자들은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장교 3명의 인솔 아래 50명씩 무리지어 남한으로 파견되었다. 남한으로 파견된 첫 무리는 1947년 3월 1일께 출발해 38선을 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이 여성은 이들 학교 일부 졸업생들이 제주도에 공산 테러 훈련소를 세웠다고 밝혔다. 2항입니다. 두 번째 항, 2항. 1948년 6월 16일자 미 24군단 971 방첩대 정보요약 제29호에는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공산주의 세력의 지도자인 김장흥과 부산 경비대 사령부의 정보 담당 요원들은 48년 4월 14일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이 오직 경찰만을 공격한다면 경비대는 제주도 공산주의자들과 싸우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군 대위 출신이었고 그 후 연안에서 한국 공산주의 군대의 요원이었던 김장흥의 지휘하에 약 5,000명이 모여있다. 정보원의 보고에 의하면 김은 45년 10월에 평양에서 제주도로 왔다. 그들을 특수공격부대라고 부르는 김장흥과 그의 부하들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제주 4.3 사건 자료집 제19년에 있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1948년 11월 27일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극동군 사령관에게 보고한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 활동에 관한 지령은 평양에서 내려진다. 그 지령들은 북한 해주에 있는 남로당 본부로 보내지고 매일 38선을 오가는 공산당 요원들이나 잠입자들을 통하여 해주로부터 남한으로 전해진다. 이 해주라는 것이 박헌희가 있는 데가 해주 아닙니까? 대부분의 전달사항은 문서보다는 구두로 이루어진다. 북한 당국의 또 다른 통제 수단은 작전 계획의 준비를 돕고 게릴라 전술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남한 각도에 훈련받은 조직가를 파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제주도에 파견하였다는 명시적 기록은 없으나 각도에 진행한 사항이 제주도에 제외된 적은 없고 이항과 연관지어 보면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제4항 1번 1948년 2월 7일을 기해 공산주의자들은 살인, 방화, 폭력, 파업, 시위, 뇌물증여, 폭력과 혁명사주, 협박 및 선전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으로든지 5월 10일 선거를 교란시키고 방해하며 유엔 한국 임시유엔단을 한국에서 떠나게 보내려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공작을 시작했다. 이 공세 전체가 평양에서 계획되고 보레실로프 동러시아 군사본부와 모스크바로부터 지시받고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사항의 2. 2월 7일 시도된 총파업과 소요 및 폭동은 총계획의 서막이었다. 3. 북한에서는 평양 라디오가 이 공세의 주제들을 떠들어댔다. 다음과 같은 보조 선전이 공산주의자 및 정보원들에 의해 유포되었다. 3. 인민공화국이 이미 북한에 수립되었다. A죠. 인민공화국이 이미 북한에 수립되었다. C. 김일성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는 가까운 시일 안에 남한을 무력으로 정복할 것이다. D.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관들과 우익 지도자들을 살해하라. 인민들에게 만일 그들이 총선거를 반대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처벌된다고 말하라. 이 지령은 27 폭동 지령이지만 4.3까지 제주 도당에서 실행에 옮겨지거나 선전되었던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 27 폭동에 북한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에서 각종 지령이 방송 등을 통하여 남한 각지에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항 제5항 공산 북한 정권 수립 후 남로당은 1948년 10월 5일 새벽을 기해 서울, 개성,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도시의 공공건물에 일제히 인공기를 내거는 인공기 개양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도 곳곳에 인공기 개양 투쟁을 활발하게 실행하였습니다. 인공기 출처가 북한이므로 이것도 일종의 투쟁 지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4월 3일 이후 4.3의 전 과정을 살펴볼 때 북한으로부터 남로당,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 저지 및 전복 투쟁에 관한 다양한 지령은 분명히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4.3 기념투쟁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이 예하에 내려보낸 지령서를 보면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남조선에서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즉시 실시하라. 박헌영, 허헌선생, 김일성 장군 만세.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하라. 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북한에서 행한 소위 민주개혁이라는 공산화 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4.3 당시에도 수많은 지령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6항 4.3이 50선거 단선 반대 투쟁임이 분명한 점에서 비록 4월 3일 이후이긴 하지만 50선거 이전 평양에서는 전조선 제정당 상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마지막 날인 1948년 4월 26일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결성하고 허헌이 위원장이 됩니다. 허헌은 남조선 단선과 독립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투쟁 대책 보고에서 남조선의 선거를 파탄 또는 실패시키기 위해 인민대중의 선거를 보이콧하도록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지령은 남한 내 지하 활동하는 남로당원에게 전달되어 단선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단선 반대투쟁을 하였는데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 지령대로 2개 선거구의 선거를 파탄내었고 무효화시켰으며 선거인들을 산으로 몰아 선거를 보이콧하도록 맹렬히 투쟁했던 겁니다. 이는 평양에 있는 허헌의 지령에 의해 제주도당이 실행한 것이니 북한의 지령에 의해 무장반격전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 무장반격작전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7항 1949년 6.25 관련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보관서 문서를 보면 1949년 3월 5일 스탈린과 김일성을 단장으로 한 조선정부 대표단과의 회담 때 대화록입니다. 스탈린은 이런 말합니다. 북조선 사람을 남조선 군부에 침투시키고 있는가? 박헌영이 대답합니다. 침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유의미한 문답 기록이 있습니다. 박헌영은 해방 후부터 각계각층의 불합치 침투 공작을 꾸준히 전개했고 제주 구현대에 문상길, 고승옥, 문도고 등을 침투시킨 것도 공산 통일을 위한 남로당의 조치였으며 이는 박진경 대령 암살과 11.9 여순 반란 사건이 터진 후 숙군으로 정리되었던 겁니다.